이제부터 챕터 2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열어야겠죠. 파이널 컷 X 라이브러리 여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라이브러리를 눌렀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파이널 컷 X 하단에 있는 파이널 컷 X 아이콘을 누르시면요. 약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존에 마지막에 열었던 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속적인 작업을 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라이브러리를 열 때는 좀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요. 최근에 열었던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면 그 라이브러리가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인더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최근에 열었던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재 2번 페이지에 해당해서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파이널 컷 X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X 열렸는데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열었던 라이브러리가 열렸어요. 우리가 리브에서 멈췄잖아요. 리브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양하게 넣고 그 다음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클립에 해당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파이널 컷 X를 열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던 부분들을 실제 이벤트에 적용을 시키고, 또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보고자 하는 장면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나열시키는 공간에 해당하는 빈 스케치북이 완성이 돼요. 또한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이벤트에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파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이벤트 안에 종속시키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벤트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에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나열시키고자 하는데, 그 영상을 나열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버전 또는 수정에 해당해서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는 날짜별로도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용이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는 창처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창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2번 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있는 스타트 타임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의 시작하는 시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타임코드 제네레이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원하는 타임코드 테이프로 사용을 했을 때 테이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부분을 앞부분이 단순하게 0000이 아니라 이 부분이 0000이 아니라 1로 시작을 해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유튜브나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상관이 없이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설명 문구에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얻는 클립에 대한 화면에 화면에 대한 크기와 함께, 그리고 1초에 필요한 레이트라는 영상에 해당하는 우리가 레이트라고 하는 영상에 해당하는 초당 프레임 레이트를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첫 번째 얻는 위에서 보이는 이 내가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얹었을 때 이에 적용이 되는 게 화면의 크기와 함께 레이트가 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서 아래에 보이는 오디오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기록하게 돼 있죠. 핸드폰이나 DSLR. 그랬을 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게 스테레오 오디오를 비롯해 48kHz의 오디오를 쓰면서 동시에 렌더링은 어떻게 된다? 애플 프로레스 422로 렌더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플 프로레스 422는
나중에 추후에 코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더 디테일하게 말하겠지만 편집을 용이하게 최적화시키는 코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던 DSLR로 찍었던 코덱을 더 세밀하게 쪼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화면이 번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을 쓴다면 이 A4 용지를 스캔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적인 요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보이는 프로젝트 세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토로 진행을 돼서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에 보이는 커스텀 세팅을 누름으로써 수동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동이 전환됐을 때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비디오 코덱에 해당해서 우리가 2K, 4K 화면의 크기와 인터레스트 프로레시브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홀수, 짝수 표현을 할 것인지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표현할 것인지 또한 비디오 포맷을 이용을 해 커스텀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의 크기로 전환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개인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원하는 화면의 크기를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360도는 360도 VR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거라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각각에 속해 있는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화면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서 옆에 보면 프레임 레이트 1초에 몇 장의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더 고화질의 영상을 얻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렌더링 등급이 렌더링 코덱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이면 컬러 스페이스 공간, 영상이 담고 있는 컬러 색 공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핸드폰 H264 코덱을 쓰는 일반적인 코덱들은 렉 709 우리가 소위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모든 색 영역을 HD에 지원이 되는 렉 709를 사용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와 서라운드로 스테레오는 한 파일 안에 두 개의 채널이 들어가 있는 오디오라고 우리 챕터 1에서 말했고요.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 파일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 안에 한 채널이 아닌 다수의 채널을 하나의 사운드를 LR을 동시에 나가는 모노 채널 또한 서라운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는 1초에 소리를 몇 번 측정할 수 있는 헤르츠 분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근데 일반적인 우리 영상은 48kHz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쉽게 하실 거면 우리는 오토로 해놓고 제일 많이 쓰는 영상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OK를 만들어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통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요. 브라우저에 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던 클립에 대한 화면의 크기가 뷰어 창에서 내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클립을 선택했어요 라고 보여지는 이 브라우저 창에서 똑같이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에 있는 화면의 크기의 속성을 눈으로 뷰어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내가 원했던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창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시간이 프로젝트의 클립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열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눈으로 직접적으로 시간이 보여지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서 꼭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작업을 만들 때 오늘도 만들고 다음 날도 만들 거예요.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 이어서 작업도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보시면 지금같이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와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 as 스냅샷 그리고 스냅샷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복제를 하겠다. 그리고 두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제를 한 것들을 사진처럼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냅샷 프로젝트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과 아예 복사가 된 복제가 아니라 복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두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원본이 존재했을 때 나는 얘를 A-로 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라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A를 수정을 했을 때 A라는 작업을 수정을 했을 때 A 다시 또한 어떻게 된다? 수정해야 한 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스냅샷을 이용을 해 A와 다른 별도에 해당하는 A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얘랑 독립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름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작업을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스냅샷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같은 이름의 오늘 만들었던 사진으로 프로젝트가 구별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원하신 대로 엔터를 눌러서 02라고 바꿔주셔도 되고 기존의 프로젝트의 이름을 두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바뀐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우리가 같은 파일이긴 하지만 같은 프로젝트의 편집 구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 저장하기로 저장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나서 우리는 백업을 하실 거예요. 백업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나서 우리가 백업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편집을 하고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겠죠. 또는 그냥 뭐 임포트 하셔도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가지고 오셨을 때 바로 브라우저 내에서 어떻게 한다? 사용할 부분과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체크를 한다. 이거 페이브러시의 단축키가 뭐였다? 영어 F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구간 선택을 해서 인, 아웃 점을 통해 페이브러시 통해서 구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 등록을 하고 나면 우리는 사용할 부분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브라우저 내에서 favorite만 보여줘. 그래서 내가 사용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수업용이기 때문에 우선 영상 안에 제가 몇 군데를 inout.io를 이용하고 그 다음 나서 favorite F를 이용해 몇 군데의 favorite 구간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영상의 다양한 장면에 inout.favorite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내릴 거야 라고 했을 땐 favorite 선택 그리고 여기 있는 영상들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편합니다. 왜? 우리는 촬영을 할 때 파일 생성을 보시면 1, 2, 3, 4, 5, 6, 7, 8, 90이에요. 숫자 나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원본에 해당해서 파일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파이널 컷 X에 와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니까 그때 바꾸셔도 돼요. 자, 파이널 컷 X에서 이름 바꾸는 건 엔터였어요. 잊지 마시고 엔터를 눌러서 이름 바꿔주셔도 되니까 꼭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나는 지금 선택한 클립들을 드래그를 이용해 선택을 해도 되고 커맨드 A를 이용해 전체 클립을 자 이벤트에 등록된 페이브러릿된 클립 부분만 어떻게 프로젝트에다가 나열시켜줘. 어떻게 나열시키냐? 바로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appended 2라고 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내에 프로젝트 내에 클립이 놓여지는 주요 이야기 스토리라인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입니다. 프라이머리의 이야기를 나열시켜줘 라고 해서 appended 영어 2를 누르시면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일 순서대로 나열이 되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보단 순서대로 하나씩 하고 싶어. 클립을 선택 영어 2 offended 2를 눌러주시면 되고 또한 파이널 컷 X 안에서도 아이콘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립을 선택해서 영어 2를 눌러 클립을 뒤에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순서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한 것을 어떻게 한다? 브라우저 내에서 프로젝트 내로 이야기 순서대로 뒤로 놓는다. 뒤로 놓을 때 어떻게? 프라이머리 이야기의 중심축 기준으로 낳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ffended 2를 알아봤는데요. offended 2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나서 놓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립을 선택하고 나는 프로젝트 창에서 스키머 또는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우선 스키머가 있으면 스키머가 1순위라고 했죠. 지금 같이 보이는 것처럼 흰 줄과
흰 줄과 빨간 줄이 보이는데 여기서 빨간 줄을 기준으로 W, 인서트, W를 누름으로써 나는 새치기를 할 거야 라는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10명이 줄 서 있을 때 3명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줄이 13명이 되는 것처럼 전체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프로젝트 길이가 1분 36초였지만 W를 누름으로써 내가 플레이헤드 또는 스키머 기준, 이번에는 플레이헤드 흰 줄만 보일 거예요. 마우스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W를 누르면 어떻게 됐다? 중간에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스키머가 있으면 당연히 스키머 기준으로 세워지고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새치기를 할 수 있는 인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서트예요. 그 다음 나서 커넥티드 큐입니다. 커넥티드 큐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느냐. 자, 저희 뭐 사진이나 기타 등등으로 만들어 놓은 자막이나 로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용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 회사 로고를 좀 이용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꼬순이라고 하는 로고가 있는데 임포트를 해와서 저는 가져갔어요. 자,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다? 꼬순이의 그림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찍는 JPG 일반 사진이 아니에요. PNG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판 위에 그림을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프로젝트에서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에서 놓고 Q를 누르시게 되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영상이 화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 덮어 씌우기 효과. 하지만 PNG 파일은 투명한 그림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위에 그림이 올라가는 효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커넥티드 Q는 실제 그림을 보이는 비디오를 선택해서 인, 아웃 점, 그 다음에서 꼭 페이브러리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부분을 커넥티드 Q를 올려서 화면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림으로써 나는 기존에 있던 그림에서 어떻게 됐다? 화면이 덮어 씌우면 전체 화면이 채워짐으로써 그림이 다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그림은 어떻게 된다? 사진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다 되어 있는데 플레이헤드 스키머 기준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기능 하나를 알아볼 텐데 기존에 늘었던 우리 커넥티드 어펜디드 E 그리고 커넥티드 Q 그리고 인서트 W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오버라이트 D라는 녀석이에요. 영어 D를 누르시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프로젝트에 있던 기능들이 덮어 씌움 효과, 즉 오버라이트 효과로 기존에 있던 클립이 덮어 씌워집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졌을 때 보시면 프라이머리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에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클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랑 오디오랑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를 위해서 결합이 되어 있던 것 뿐입니다. 지금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림이 보이는 아이콘 옆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미니 팝업 창을 누름으로써 나는 오디오를 다 같이 하지만 비디오만 오디오만 즉 여기서 클립을 선택을 해보시면 저희가 룰스를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오디오 룰스는 지금처럼 에나멜 그리고 비디오는 빨간색으로 구정을 해놨는데 얘를 커넥티드 Q를 올렸을 때 오디오 색깔만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나는 비디오만 커넥티드 Q 비디오만 올렸더니만 비디오 룰스 색만 보이고 실제 오디오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 현재 비디오만이 아니라 나는 오디오만 갖고 싶어. 그러면 아이콘이 변경이 되면서 스피커 모양의 오디오만 실제로 갖고 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 좀 나열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꼭 페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작업에 효율적이다 라는 걸 알려드려요. 그리고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그에 대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놓았을 때 좀 약간 주의사항이 아니라 기능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해요. Q 같은 경우 영어 Q나 어펜디드나 모든 기능이에요. Q를 눌렀을 때 영상의 무슨 부분, 영상의 인지점, 시작 부분을 기준으로 영상이 놓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반대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QWED를 누르신다면 지금 저처럼 어떻게 됐다? 플레이헤드 또는 스키머 기준으로 아웃 지점, 영상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영상을 나열시키겠습니다가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브라우저에 있는 클립을 드래그를 해서 프로젝트에다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러다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여기서 원하는 클립을 이용해 드래그를 했을 때 클립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초록색 플러스가 됐을 때 마우스를 놓게 된다면 나는 다른 기능,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립을 교체시킴으로써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서 다음 영상 같은 경우 위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자, 아까 전에 리플레이스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만큼 길이가 늘어나서 동일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두 번째 항목인 스타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플레이스 프롬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던 클립에서 3, 4, 5, 6, 7, 8, 9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내가 선택한 클립에 3, 4, 5만 즉 인점을 그대로 두고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넣고 리플레이스 스타트를 눌렀더니만 길이는 변치 않고 교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아래 있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넣고 리플레이스 엔드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클립에 9가 기준이 돼서 뒤를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리플레이스 기능은 추후 다른 기능과 함께 결합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커넥티드 클립에 해당하는 특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커넥티드처럼 Q를 누르면 영상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Q를 올리시면 영상 위에 올라가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 점들은 연결된 부분이라는 건데 위에 올라가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이 다리가 보여요. 앞에 일반적으로 하나만 올라갔을 때는 여기 앞에 조그맣게 보이니까 제가 수업을 용이하기 위해 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아래에 있는 비디오 클립에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택 후 내가 프로젝트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클립을 지우고 싶어요.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 엔터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동시에 지워졌어요. 다시 한번 선택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만 위에 있던 녀석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거죠. 즉 커넥티드 클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규약을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스토리라인 프라이머리에 해당해서 프라이머리에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있는 클립을 이동하게 된다면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자막이나 기타 등등 원하시는 그림을 넣고 나서 난 여기에 종속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다른 데다 두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림이 다른 데 종속이 되면서 연결된 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여기에서 커맨드랑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커맨드랑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티드 포인트 부분이 연결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위치가 좀 약간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티드, 커맨드, 옵션 그리고 클릭을 통해서 프라이머리에 연결되어 있던 클립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이동을 시키더라도 자막의 위치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동을 시켜도 자막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커넥티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자막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니까 좀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숫자 1 옆에 있는 우리 물결 표시 있죠? 얘를 눌러 주신 상태에서 이동을 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커넥티드를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아이콘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클립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1번 버튼 눌러서 이렇게 1번 옆에 있는 우리 심표를 이용해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연결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글자 키를 지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클립이 삭제되면서 커넥티드가 다 삭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건 노트북 기준입니다. Shift 기준으로 노트북과 풀 키보드도 다 상관없어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갭이라는 게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공간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hift 백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파일 지울 때 사용되는 방향키 위에 있는 델리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 이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이 재밌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클립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그림이 투명한 그림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선택 후 갭을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었더니만 공간이 변하지 않고 이 공간대로 변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실 거 보시는 것처럼 갭이라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속성입니다. 무속성. 그래서 화면이 비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가령 위에 있던 클립을 내려서 아래로 내려놓고 보면, 자, 어떻게 됐죠? 갭이라는 공간은 시간을 띄워놓는 녀석이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공간을 띄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갭을 만들려고 하실 텐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놓고 뭐 델리트를 눌러서 지우는 것보다는 에디터, 에딧 안에 있는 우리가 인서트 제네레이터 안에 있는 갭을 눌러 옵션 W를 눌러서 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갭을 만들고 나서 리플레이 마우스 기능을 이용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안 띄워져 있으니까 뭐 나중에 클라이언트나 상사분한테 보여줄 때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에디터 안에 있는 우리 인서트 제네레이터 위에 있던 녀석, 바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아까 전에 말했던 옵션 W와 옵션 커맨드 W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눌렀더니만 어떻게 된다? 내가 몇 명의 사람을 찍을 거예요. 공간을 띄워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몇 명을 찍고 몇 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야 라는 장면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길이를 조절을 해서 이런 장면 채울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인스펙터 창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비디오 인스펙터와 오디오 인스펙터만 보였을 텐데, 여기 옆에 보이는 뭐가 있다? 제네레이터 인스펙터 선택을 해주시면 나는 이거를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어떤 장면을 할지, 그리고 미디움샷도 존재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올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의 인원수도 조절할 수 있으며 성별을 구별해서 나열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배경이 나는 사무실이에요, 그 야외예요,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공간대로 바다예요 라고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름의 모양을 또는 해의 모양을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같이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서 교재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용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편집을 하실 때 우리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편집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편집을 하실 때 길이 조절이 매우 용이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일반 마우스를 사용했던 셀리티드 A라는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일반 마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는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A, 셀리티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셀리티드로 돌아오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A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있던 창을 내가 프로젝트에 있던 클립들을 마음대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내가 존재, 위치에 해당하는 배열을 수정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동시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상 끝에 길이 조절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구성을 하실 때 장면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타임코드를 이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의 길이는 녹화를 했을 때 0부터 원하는 시간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영상의 길이가 존재를 할 때 우리는 마우스를 클립에 끝부분에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가 필름 말리는 모양으로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상에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갔을 때는 영상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으로 늘렸을 때는 전체 프로젝트 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클립들이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커넥티드 큐를 이용해 클립도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통해서 움직이시면 전체 다 같이 움직여져요. 하지만 클립이 그 전에 앞에 있다면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내창에 전체 클립의 길이와 변화된 시간이 플러스 3초 21프레임이 증가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안내가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우스가 필름 모양이 되었을 때, 자 지금처럼 오른쪽이 말렸다는 건 클립의 끝부분을, 그리고 왼쪽이 말렸다는 건 클립의 시작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렸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빨간색은 더 이상 카메라에 길이가 없습니다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타임코드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영상의 길이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18초 1프레임이에요 라고 했지만 더 이상 늘려서 빨간 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000 시작을 얘기하죠. 이렇게 클립의 끝부분은 뷰어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 필름 모양으로 나눠져요. 또한 마우스를 이용해 컷을 조절하는 동안 화면의 앞장면이 뷰어 창에서 나눠져서 이분할이 돼서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서 편집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리플이라고 불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소로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장면에 대해서 이동을 하실 때 나는 장면을 이렇게 마우스 하나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컷 지점, 장면과 장면이 달라지는 컷 지점을 어떻게 한다? 마우스를 이용해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상의 세밀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세밀 편집창으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클립을 마우스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컷 지점은 리플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랫부분 또한 내가 좌우로 움직여서 또는 컷 지점을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양쪽을 다 움직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이 마우스 커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 필름이 양쪽이 맞물려서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세밀 편집창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일반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엔터를 눌러 주시거나 또는 ESC 키를 눌러 주셔서 일반 프로젝트 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이용을 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것, 보시는 것처럼 방향키 위아래를 이용해 컷과 컷 단위로 지금 세컨더리에 있던 컷 끝다는 부분도 같이 이동이 돼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장면을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세밀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방향키 좌우 키를 움직임으로써 영상의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되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세밀하게 편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편집하시면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편집을 하고 싶은데 세밀하게 안 움직여져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편집을 키보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했던 영상을 확인하던 JKL이라는 단축키가 J 뒤로 가고 K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가 프로젝트 창에서도 똑같이 JKL을 이용해 우리가 장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장면으로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시키고 방향키 위아래, 그 다음 나서 스페이스바 또는 JKL로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나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 컷 끝부분을 앞부분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P 옆에 있는 대괄호 좌측과 우측을 이용을 해 양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대괄호 키를 이용해 좌우측을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키보드에 있는 M 옆에 있는 쉼표, 마침표를 이용을 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몇 프레임 단위,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Shift 키를 누르셔서 10프레임 단위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밀 편집을 더블 클릭해서 눌렀던 거 한가운데처럼 같이 움직이고 싶다면 우리는 컷 지점에 오셔서 대괄호 옆에 있는 역슬래시를 누르셔서 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역슬래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또 노란색이 양쪽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쉼표랑 마침표를 이용해 영상의 최소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뷰어 창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컷 지점에 오시면 바로 이렇게 니은자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클립의 시작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아이콘이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방송 교재를 보시면 그에 대한 기능이 살펴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마우스로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에 커맨드 키를 눌러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세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세 프레임 단위로 움직여지니까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우스 키는 셀렉트를 이용을 해서 작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우스 이제 두 번째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마우스의 두 번째 기능은 지금처럼 마우스 미니 팝업창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 있다? 트림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트림은 이 그림이 어디선가 많이 봤죠? 바로 키보드에 있는 역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마우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우스를 이용해 양쪽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된다? 화면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겠죠. 또한 여기서도 똑같이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줄로 나와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장면을 컷 단위로 이동을 하면요, 우리는 장면에 허용된 양쪽 A 장면과 B 장면에 해당하는 길이 여유를 두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마우스 기능의 이름을 우리가 트림, 여기서 보시면 트림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이 트림 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장면과 장면을 컷 단위로 컷을 변경시킬 수 있는 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선택을 하고 쉼표 마침표로도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장면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됐다? 안으로 말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 부분을 규정지켜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는 영상을 편집할 때 영상의 길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도 중요하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영상 하나가 허용이 되는 것 폭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전체 시간에 영상에 있던 클립의 전체 시간 안에 비례해서 내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쉼표랑 마침표로 같이 적용이 되고요. 동시에 또 트림이라는 마우스 기능 T를 눌러서 된 상태에서 옵션을 눌러주시면, 기능의 옵션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름 모양이 바깥으로 해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 장면, B 장면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장면이 좌우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장면과 뒤에 있는 장면이 같이 줄고 늘어남으로써 전체 길이는 변치 않고 원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편집을 해보시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겠는데 저희가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는 단계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재 안에서는 프린트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숫자를 이용을 해 컷 지점, 트림을 이용해 양쪽을 선택하는 그림으로써 어떻게 다 이동을 하면 전체 길이는 변치 않고 원하는 장면 지점을 옮겨 놓을 수 있다. 동시에 아래에 보시면 장면을 하나에서 혼자서 미끄러지는 슬립을 기능을 이용을 해 마우스를 올려놨더니만 어떻게 된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안으로 말려있는 통 모양이 되고, 그게 허용되는 길이 폭 안에 5, 6, 7이라고 보였던 장면이 2, 3, 4, 5로 보여지는 장면으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래에 보이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트림의 기능에서 옵션을 누르면서 되는데 다음과 같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영상의 길이가 변화가 되면서 선택했던 장면 7, 8, 9는 그대로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얘도 마우스의 기능이기 때문에 커맨드 키를 이용해 드래그를 통해 우리가 3프레임에서 원하는 세밀한 프레임까지로 조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콤마랑 쉼표랑 마침표를 이용해 한 프레임 단위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위에 보시면 각각의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됐는지도 같이 화면으로 표시가 되니까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기능, 마우스 미니 팝업창의 세 번째 기능인 포지션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포지션의 기능은 일반 셀렉티드 마우스 A라는 마우스 기능과 포지션 기능 P라는 기능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AP.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꼬리만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포지셔닝일 때 왜 유의를 해주냐면 포지셔닝이라는 기능이 위치 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던 클립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다른 클립에 두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오버라이트 기능, D라는 오버라이트 기능처럼 덮어 씌우기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갭이라는 걸 공간에 남겨놓고 전체 시간이 길이가 변하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덮어 씌우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갭을 만들어낸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갭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움직였던 녀석이 우리가 리플처럼 마우스 컷 끝부분에 가면 더 이상 필름 모양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한데 갭을 만들어내죠. 근데 다른 클립을 덮어 씌울 수는 없어요. 다른 그림을 덮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드래그를 하면서 위치 이동을 할 때는 바뀌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처럼 좌우로 움직였을 때는 전체 시간은 변하지 않는 갭을 완성하면서 다른 클립엔 영향을 안 준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아니라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보여주는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지션으로 P를 해놓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 꼭 셀렉티드 A로 돌아오셔서 마우스 커서가 일반 마우스 커서로 돌아오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우스 기능 네 번째를 살펴볼 건데요. 마우스 미니 팝업창 선택 후 레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는데 이 레인지는 말 그대로 범위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서 클립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범위 선택이 됩니다. 또는 커넥티드처럼 위에 있는 클립 또한 우리가 레인지 R을 이용을 해 범위를 선택하지만 범위가 선택이 돼요. 이런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글에서나 워드 프로세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한글에서나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범위를 선택을 하고 레인지 R을 이용해 범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복사 커맨드 C를 이용해 복사를 통해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즉 스키머를 두고 나서 커맨드 V를 눌러주셔서 복사 넣기를 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동시에 커맨드 X 잘라내기 이후에 커맨드 V를 누르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나는 범위를 선택했어요 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특이점이 있어요. 영상 안에서 우리가 범위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 클립 자체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범위 선택을 했을 때 단축키 IO를 이용을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IO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창에서 범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를 하다가 멈추시고 플레이 하다가 또 멈추시고 O를 눌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위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우스를 이용해 대충 IO를 이용을 해서도 원하는 대로 또 되니까 범위의 선택은 레인지 R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R을 눌러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레인지를 선택해서. 근데 인아웃 지점이 특이사항이 있는데 인아웃 점을 선택하면 무조건 프라이머리만 선택이 되니까 세컨더리에 있는 것을 하고 싶다면 꼭 레인지 버튼을 누르셔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레인지 범위를 선택해서 잘라내고 붙여넣기도 알았어요. 그러면 또 특이점으로 인, 아웃 범위를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글자를 지우는 키를 누르시면 그 범위가 삭제가 되고요. 또한 시프트 키를 눌러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갭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델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단축키를 이용해 범위 선택을 통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했다는 게 나는 영상 안에 무엇을 나는 단순히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죠. 오디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IO 범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통해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반적인 클립에서는 마우스를 아래로 오디오 쪽으로 내려오시면 볼륨 레벨 조절을 할 수 있는 볼륨이 있죠. 여기서 내리시면 전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로 들어보시면서 하시면서 볼륨 조절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대사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부분에 해당해서 IO를 이용해, 레인지를 이용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볼륨을 일부분만 줄일 수 있게 해줘 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실 때 굳이 인아웃점을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마우스에 이용을 해서 셀렉티드인 상태에서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일반 마우스에 있을 때는 위아래로 방향키가 되어 있지만 옵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마름모를 찍을 수 있게, 소위 말하는 오디오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클릭을 함으로써 키프레임을 형성, 이후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선택된 후 우리가 오디오 키프레임을 상하로 움직여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레인지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를 선택을 해놓고, 그러면 키프레임을 좌우로 움직여서 타이밍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사운드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낮추셔도 레인지 범위랑 똑같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아웃 지점은 내가 선택한 클립의 부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키프레임도 선택이 돼서 지금처럼 키프레임 드래그를 통해 좌우를 통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상하를 이용해 볼륨 조절도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레인지를 통해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클릭을 하셔서 일반 셀렉티드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내가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을 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디오 조절까지 알아봤는데, 동시에 오디오 조절을 하시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클립마다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시면 필름 모양으로 돼서 길이 조절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마우스를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다 보면 마우스 커서가 좌우로 벌어지는 걸 보입니다. 여기서 오디오에 들어가는 페이더, 인, 아웃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각각 시작과 끝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페이더를 조절하시고 나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그에 대한 스타일 양식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양식은 내가 들어오는 오디오에 대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오디오 페이더라는 녀석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다고 했죠. 동시에 마우스의 이용해 앞부분에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말 뜻은 클립이 시작하는 부분에 따라 붙어서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오디오 키프레임은 어떻죠? 클립의 이 시간을 기준으로 종속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리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오디오 페이더랑 그리고 오디오 키프레임을 서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우스 기능의 다른 기능인 블레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잘라낸다는 의미인데, 마우스에 해당해서 B 기능을 이용해 프로젝트 창에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창 안에서도 빨간 줄로 클립의 어느 부분을 자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도 올라가서 영상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도 블레이드 B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시면 손쉽게 영상을 분리를 시킴으로써 편집할 때 용이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블레이드를 이용해 분리를 한다고 해서 원본이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프로젝트 내에서 영상의 정보를 잘라낸 것 뿐이지 원본 파일이 클립이 잘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를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클립을 자를 때 위랑 아래랑 동시에 자르고 싶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동시에 자르고 싶다면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위에 이렇게 두 줄이 생기면서 클릭을 하셨을 때 모든 장면이 다 잘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블레이드인데 블레이드의 또 특징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보시면 연속된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컷과 다르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선은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프라이머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선은 선택을 하시고 글자 지우는 기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름으로써 컷을 기존에 잘라놨던 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클릭 한번 또는 선택 한 번을 함으로써 어떻게 딱 컷을 취소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세컨더리는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살리는 방법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더 얘기하고요. 블레이드의 마저 기능을 나머지 기능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블레이드를 단순하게 이용을 하면 컷은 자를 수가 있는데 편집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 있죠. 편집을 하다가 장면을 보다가 멈추고 블레이드 B 눌러서 원하는 장면 선택해서 잘라내기. 이게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제일 활용하기 편한 방법은 플레이를 하시거나 또는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 단축키 플레이를 하다가 멈추거나 정지를 해놓고 우리는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셀리티드에서도 블레이드가 됩니다. 플레이를 하다가 커맨드 B, 커맨드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면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거 잘라내고 싶어요는 클립을 선택해서 이 클립을 커맨드 B 눌러므로써 삭제가 가능해져요. 플레이나 일시 정지일 때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플레이를 하면서 전체 다 잘라내고 싶어요. 커맨드 Shift B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편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라내면서 사용을 할 거야 라는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니까 사용해 주시면 편하겠죠. 동시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용해 우리가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노래를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만드는 용도에 맞춰서 노래를 하나 다운받아 놨습니다. 자, 노래를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왔고요. 불러온 노래를 아래에다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프라이머리에다가 놓아도 되겠지만 프라이머리에는 우리가 영상을 놓아 놓도록 하고 아래에 세컨더리에 해당해서 노래를 깔아 놓고요. 그 다음 나서 영상을 플레이를 할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쫙 늘려서 사용도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긴 영상 하나만 놓아 놓으시고 또는 이게 싫으시면 갭을 이용을 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플레이를 해주시면서 내가 그 노래에 해당하는 박자와 리듬감을 보시면서 커맨드 B, 커맨드 B, 커맨드 B를 눌러서 잘라만 놓으셔도 내가 원하는 구간대로 화면이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플레이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시면서 커맨드 B, 커맨드 B, 커맨드 B. 자, 이렇게 잘리고 난 뒤에 위에서 보이는 내가 원하는 클립을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통해 우리가 영상의 브라우저에 미리 인아웃 지점을 잡아놨다면 그에 해당해서 나는 리플레이스 스타트로 앞에 맞춰서 간격에 맞춰서 채워주세요 라는 형식으로 장면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동물이나 아니면 돌사진이나 애기 자녀들 사진 같은 경우 노래에 맞춰서 장면을 채우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드래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세컨더리가 만약에 잘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복구시키기 위해 세컨더리랑 프라이머리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는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스토리라인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클립들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세컨더리는 이야기 구성이 아니니 이야기 구성으로 만들어줘.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하단에 보시면 우리는 스토리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으로 만들으시면 다음과 같이 회색으로 깍대기로 씌워지면서 하나의 그룹이 됐어요. 그룹이 되면서 점선을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선택 후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 컷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 구성이 됐으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영상을 선택을 해놓고 빨간색의 인아웃 점을 구간을 선택해 놓고 인서트 W를 누르시면 프라이머리에 적용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내가 클립을 선택해서 눌러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지만 위에 보이는 회색 깍대기 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W를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됐다? 스토리 라인의 이야기가 구성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펜디드 E 또한 클립의 뒷부분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오버라이트 D도 프라이머리에 적용, 세컨더리에 있는 스토리 라인 안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컨더리로 올리는 커넥티드 Q는 상관이 없어지겠죠. 제가 파이널 컷 X를 하면서도 누누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작업물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블레이드를 살펴봤는데, 블레이드보다 더 효율적으로 컷 편집을 하고 싶다면 알아두실 기능이 있어요. 바로 트림입니다. 트림은 메뉴창에 있는 위에 보이는 트림 안에 트림 스타터, 트림 엔드, 트림 투 프라이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준으로 잡을게요. 영상을 좀 제대로 보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을 시킬 겁니다. 시간을 전부 다 놓을 거라 나는 얘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놨어요. 자,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좀 따질 거예요. 저희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블레이드 B를 이용해 잘라내고 선택해서 A로 해서 선택해서 잘라내거나, 또는 커맨드 B를 이용해 잘라내고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또는 그 장면까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마우스를 이용해 드래그를 통해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보다 쉽게 하는 방법, 바로 플레이드를 플레이하다 멈추시고 또는 스키머를 이용해 멈추시고 여기에서 트림 스타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 옵션 역슬러시 트림 스타트를 이용을 해 인지점을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당겨주세요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작 부분이 00000이 아니라 38초에 두고 옵션 대괄호 왼쪽을 누름으로써 클립의 인지점을 플레이 헤드 또는 스키머 기준으로 옮겨줘 라고 명령을 내음으로써 장면의 시작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제가 숫자로 알아보기 쉽게 기존에 있던 클립에서 어떻게 된다? 플레이 헤드 스키머가 있는 기준으로 당겨져서 줄어든다 라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와 함께 동시에 끝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서 49초 이후에 영상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도 옵션 대괄호 오른쪽을 누름으로써 그 장면이 끝나는 위치로 당겨지게 되니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점을 보시면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클립의 한가운데 기준으로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옵션 역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트림 스타트와 클립의 중앙부 지점 뒷부분 들어가서 옵션 역슬래시를 누르시면 트림 엔드가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플레이 하시면서 아웃을 잡아 놓으시고 옵션 역슬러시를 눌러주시면 인아웃 지점 구간만 남겨놓고 자동으로 인아웃 지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트림 투 플레이 헤드가 지금처럼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컷 지점을 내가 이동시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트림 롤을 이용해 좌우로 움직여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선택만 해주시고 마우스를 플레이를 해주시다가 이 부분이야 라고 했는 부분에 Shift X를 누름으로써 컷 지점이 자동으로 옮겨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 창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했는데 마우스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줌이라는 기능이죠. 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드래그를 통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 옵션을 누르면서 클릭을 함으로써 축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은 뷰어 창에서도 같이 적용이 돼요. 뷰어 창에 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 확대, 옵션을 눌러서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죠. 셀렉티드 A였을 때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와 그리고
이꼬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 보이는 뷰어 창에서도 클릭을 이용해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줄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이꼬르 마이너스를 눌러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또한 Shift Z를 누르시면 Shift Z 한눈에 보기, Shift Z 한눈에 보기가 적용이 돼요. 뷰어 창은 장면을 보는 창이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퍼센트지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화면의 크기의 퍼센트지와 내가 높이의 기준에 맞춰서 화면에 어디 높이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이 되게 PC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화면이 너무 확대가 되어 있을 때 좌우로 움직이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마우스 기능의 핸들이에요. 핸들을 이용하시면 일반 마우스, 우리가 트랙패드나 매직 마우스가 아니어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다는 차라리 셀리티드에서 차라리 매직 마우스나 아니면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로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일반 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마우스도 휠은 위아래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도 좌우로 움직이시면 다음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굳이 핸들이 필요 없다는 건데 화면 안에서는 확대가 됐을 때 핸들 H를 이용을 해 이동을 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이 셀리티드인 기능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면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이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손쉽게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줌과 핸들에 대한 기능은 단순히 그냥 알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 대신 볼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나는 프로젝트를 크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뷰어 창 위에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나서 내가 이 소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스를 선택하면 브라우저에 등록된 소스 이름을 변경돼서 여기 안에서도 확대가 되니까 각기 내가 적용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브라우저에서 내리는 방법 그리고 마우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에 있는 클립들을 나열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프로젝트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임포트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방법을 필름 모양을 눌렀었고요. 동시에 브라우저 창에서도 보는 방법을 필름 모양을 눌러서 우리가 보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프로젝트 창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뭐가 있다? 필름 모양이 있어요. 필름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의 가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길이를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키보드의 Z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대 축소했던 것처럼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마우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이는 프로젝트의 아이콘의 크기를 난 사운드만 보고 싶어요 또는 영상과 비디오를 혼합해서 보고 싶어요 이거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화면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오디오만, 두 번째는 비디오 오디오를 분할해서 그리고 반반, 그 다음 나서 오디오를 작게 비디오를 크게, 그리고 비디오만, 그리고 전체적인 클립을 막대기 형식으로 짧게만 보고 싶어요도 선택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보기 설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하셔서 오디오 아까 페이더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손쉽게 되고요. 오디오 키프레임 또한 디테일하게 보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파일의 클립의 이름 부분도 보는 게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필름 보기에서 하단에 보이는 이름 옆에 클립의 네임의 옆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 정보 넣는 거에 따른 답이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디오 룰스라는 정보를 넣었죠.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파일 이름으로 보이실 거예요. 볼까요? 자, 보았더니만 파란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클립 룰스를 누르면 내가 적용되어 있는 룰스의 이름까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주인공의 회상신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꼭 한 장면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인 장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람의 인식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지금 보시면 보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면 duplication range 얘를 눌러주시면 내가 이 클립 안에서 특정 사용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에 빗금이 쳐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트림을 이용해 다른 데 부분을 옮겼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이 부분이 겹쳐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설정에서 꼭 duplication range를 이용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프로젝트에 있는 기능 중 특수 기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 기능 중에 지금 아마 집에서 연습을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약간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냐면 프로젝트에 올려놓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바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마우스 영상에 들어가 있는 소리가 듣기 싫으시면요. 바로 두 번째인 오디오 스키밍을 꺼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 한번 누르시면 비활성화, 활성화가 되고요. 단축키로는 Shift S키를 누름으로써 우리는 간단하게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hift S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면 또한 다른 방식으로 좀 살펴보시면 어떤 방식이 있다? 바로 스키머 자체를 끄는 방법이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스키머를 S를 누름으로써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S는 그림에서도 첫 번째 항명인 스키머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스키머를 켜놓으신 게 진짜 효율적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켜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편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소리가 이렇게 다수가 섞여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 내가 특정 소리 한 소리만 듣고 싶어요 해요. 우리가 장면이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쳐 있다 그래도 장면은 위에 있는 영상만 보인다고 했는데 소리는 세 가지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너무 귀찮죠. 이럴 때는 선택 또는 단독 선택 또는 드래그를 이용해 여러 가지 클립을 선택 또는 Shift 키를 이용해 복수의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클립만 듣고 싶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헤드셋 모양 솔로라는 기능을 이용해 내가 옵션 S를 이용해 어떻게 할 수 있다? 클립의 특정 클립만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됐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클립의 비디오는 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오디오 부분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영상에 나중에 출력을 하실 때 지금처럼 듣고 있는 헤드셋에 해당하는 소리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프로젝트에 있는 소리가 다 같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녀석 클립이 두 개가 두께 붙어 있는데 따다다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이 녀석을 우리가 스나핑이라고 합니다. 스나핑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아마 지금 사용을 해보실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이동을 하시면서 이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세밀하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컷 조절을 하시다가 달라붙게 되니까 세밀하게 컷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나 또는 장면을 이동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달라붙어서 키 프레임에도 달라붙다 보니까 이게 이동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스나핑을 꺼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더 이상 달라붙는 자석처럼 달라붙는 기능이 비활성화가 돼서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막을 넣거나 효과를 넣으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돼요. 지금은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실 땐 비활성화가 된다는 거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사운드 부분을 조절하고 싶어집니다.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에 클립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오디오만 분리하고 싶어져 라고 하면 지금까지 배운 걸 따라보면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리빌링 브라우저를 이용해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그 클립에 해당해서 우리가 오디오 온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너무 번잡스럽죠. 그래서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는 여기서 디테치 오디오를 눌러서 오디오랑 비디오랑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랑 오디오랑 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다시 프로젝트 창에서 두 개를 결합시켜 주세요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가분리를 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내에서 오디오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싶을 때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임시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디오만 따로 조절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아래 보이는 익스펜 오디오를 이용해 우리가 오디오를 가분리시킨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디테치 오디오를 분석을 하기 위해 두 개를 하나를 나열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열시켰더니만 눈에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선택하면 비디오만, 하나만 선택하면 오디오만 선택되지만 우리가 이스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선택하면 비디오랑 오디오랑 두 개가 선택이 다 돼요. 그리고 오디오 또한 좌우측을 움직임으로써 오디오 길이만 따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파이널 컷 X 쪽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기능을 넣어놨어요. 다시 결합시 때는 캡슐랑 오디오를 이용해 붙이시고, 내가 얘를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운드 부분을 더블 클릭, 사운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이스밴드 오디오가 자연스럽게 한 번에 할 수 있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시킬 때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이용해 결합시켜 주시면 돼요. 자, 동시에 모든 장면을 하고 싶다면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그 다음에서 캡슐러 오디오, 이스펜 오디오를 이용해 분리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장면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가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편집을 했을 경우 장면이 위아래 혼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찢어져 있을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하단에 우리가 오버라이트 투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프라이머리의 영상을 덮어 씌우겠습니다. 예, 누르시면 영상만 덮어 씌우시는 거지 오디오는 어떻게 된다? 지금 방금 보였던 디스밴드 오디오를 이용해 가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우리가 기본 편집, 장면 편집의 구성이 끝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라이머리에 주 영상이 놓아지는 게 편해요. 왜냐면 영상 위에 영상, 영상 위에 자막, 영상 위에 또 효과, 자막 효과가 계속 누적되면서 올라가면서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무겁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